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입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번째 영상이고요. 보건기준에서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진 그리고 밀폐 공간 그리고 사무실 유해위험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밀폐 공간 같은 부분은 매우 빈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폐 공간 위주로 이번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뜻합니다. 분진 작업이란 별표 16, 별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이 밀폐 공간이든 분진이든 소음이든 모든 그 내용들에서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서인데 이거를 미리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따라서 이 근로자 안전을 챙겨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성과, 그리고 본진 노출 기준에 대해 초과에 대한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 관리 등에 대한 사항, 그 밖에 호흡기 질환의 예방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사업주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소음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죠. 지금 이 들어가는 내용이. 자,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살수 설비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작업 중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분진 작업이에요, 당연히. 후석, 암석, 광물 등의 새로 거르는 장소. 그리고 여기 별표 16에 5호. 별표 16이 이제 분진 작업의 종류인데 5호 같은 경우는 그 암석을 이제 자르고 연마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을 재단하는 장소. 그 다음에 암석 등 탄소를 주성분해하는 원료를 채로 거르는 장소. 실외에서 암석 또는 탄소를 주성분해하는 원료를 파쇄, 분쇄하는 장소. 암석, 탄소류 등을 알루미늄 박으로 기름 속에 파쇄, 분쇄하는 채로 거르는 장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는데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 작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런 게 이제 보기로 잘 나오죠. 요런 부분들이. 자, 여기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고 사용 전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 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 호의 정원을 사용해 점검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산업안전기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기사 기관전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소배기 장치, 공기정화 장치 나와 있는데 국소배기 장치는 덕트, 배풍기의 분진 상태, 두 접속부가 헐거진지 여부, 그리고 흑배기 능력, 임박격 국소배기장 성능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공기정화 장치 내부의 분진 상태, 여과제 파손 여부, 분진의 처리 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진의 유해성의 주지. 주지는 제가 교육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 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자의 평기 방법, 그 다음에 위생 관리,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한 질병 예방 방법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산업인장 기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밀폐 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제가 별을 미리 쳐놨습니다. 이 밀폐 공간은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의 1차, 2차, 3차, 필사평, 작업평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왜 자주 나오느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밀폐 공간에서 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매해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 현업에서 안전 업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들어가셨다가 막 이게 안 나오니까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죽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이 밀폐 공간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 뭐 맨홀 뚜껑 안에라든가 이런 탱크 안에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밀폐 공간에 이제 그 별표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밀폐 공간의 정의로 보면은 산소 농도가 충족되지 않는 공간을 일단 밀폐 공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 공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걸 먼저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밀폐 공간이나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별표 18. 이게 밀폐 공간의 종류죠.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별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가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게 CO2, 이거 CO1이죠. 황화수소 H, 기체로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 공기란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18% 이상, 그럼 18%는 포함입니다. 23.5% 미만, 23.5%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이거 달달달 그냥 바로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에서 건설안전 3층 같은 경우에 10회, 11회에 이게 선처 면접에서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소 결핍이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의 상태를 말한다. 산소 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시로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가 이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마시면요. 일단 머리가 좀 띵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좀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운 느낌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충분히 산소가 흡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띵한 느낌이 이렇게 먼저 드는 부분, 그러면 그 공간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쉰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있고요. 이게 이제 지도사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이제 뭐 18%,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14%가 15%,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 증상이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까지 좀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아까 이제 그 분진이나 또는 소음, 저번 영상에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하나의 항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조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된다. 밀폐 공간의 위치, 관리 방안,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관리 방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고 교육 및 훈련, 밀폐 공간 작업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5가지로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항을 사업주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사항은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내용, 작업 정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 등의 작업자 정보, 산소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후속 조치 사항, 불확성 가스도 유해가스 노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 조치 사항, 그리고 보호구 종류, 기상 연락 체계로 확인을 사업주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이 측정하는 사람을 정해놓은 거죠. 우리 법에서. 보시면은 이제 관리 감독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작업환경 측정기관이 돼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공간에 측정을 하고 괜찮다,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기, 그다음에 인원의 점검, 출입의 금지, 감시인의 배치, 그리고 이 보호구, 이건 안전대가 아니라 보호구라고 써놔야 되는데, 그리고 대피용의 기구 배치, 이 내용이 다 물체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풀어서 써놓은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2명이 들어갔으면 2명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 인원이 작업대 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감시인을 배치해가지고 괜찮다. 지금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통신수단이 또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안전대, 구명줄,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이게 이제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 사용이 되는 보호구고, 이게 보통 이렇게 밀폐 공간으로 있으니까 이제 승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돼야 된다는 거고, 대피용 기구의 비치를 사다리, 섬유로프, 송기 마스크 등, 뭐 사실 그 지금 이 624조랑 625조랑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마련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상시 환기 장치 작동 및 사용세密폐 공간 정적 공기 유지 월 1회 이상. 예. 요 내용만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이산화탄소 사용하는 소화 설비 소화 용기에 대한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 규칙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거를 보면서
이 소화기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자세히 써놨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생소하게 봤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로 1차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사 1차. 예, 이 1차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은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 출입 기록을 작성해야 되고 영상 정보 정보 처리 기기 그다음에 CCTV 같은 거죠. 그리고 카드키 출입 방식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출입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은 출입 기록 작성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역 등의 점검대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다 강목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조치를 해야 될 것. 적정 공기 상태 유지, 소화 설비 수동 밸브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해서 기동장치 안전핀을 꽂아 해가지고 새지 않도록 하는 상태에서 점검 등을 위해서 출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방어구역 같은 경우에 단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지급하고 착용해야 된다는 거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소화 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변경해야 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게시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또랑 같은 개념이죠. 록아웃, 태그아웃. 그리고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동 거리가 10m 이상은 방구 이산화탄소 충전된 소형기를 100개 이상 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형기 분사하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기 보시면은 내용 방어 구역을 출입구에 누구든지 게시하도록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접 관한 조치.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송기반사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확성 기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판을 설치하거나 콕을 잠그거나 그리고 그 내용을 게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내용이 쭉 되는데 여기 부분은 크게 나올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긴급구조 훈련. 여기 보시면은 사업주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 공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의 착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 훈련을. 근데 이 지금 6개월에 1회 이상이라는 내용을 좀 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시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그 실시 사항으로 세부 사항으로 보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국방대피 훈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랑 이게 지금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이게 같은 내용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를 당연히 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상이하지 않도록 맞췄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게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 방법의 주지는 교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도구 착용 사용 방법 관한 사항, 사고 시 응급적 조령, 구정 장비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들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밀폐 공간은 끝났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사무실을 뭐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 근데 사무실 말고 중요한 부분은 요 근골격계.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이 1항 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이게 중량물 취급 작업이죠. 인력을 할 경우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따라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요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3차 면접 9회차인가 8회차 때 나왔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운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따른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주변 신체 조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등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이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소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유해 요인의 조사, 작업 환경의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고, 이 근구급계 관련돼서는 유해 요인 조사를 1년에 작업장이 신설되는 작업장에 의해서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 조건, 이거는 상황, 이건 조건. 작업 관련된 근국의 징후의 증상 유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게 1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거나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경우,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경우, 그리고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이 작업 환경이 변경된 경우, 관계된 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계된 경우, 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해성의 주지. 그러니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 유해 요인, 증상, 대처 요령, 그 다음에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리고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근골격계 관련된 근로자한테 돼야 되는 내용이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시행을 보시면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선지 위험한 근로자 사업장 또는 사업장 그 발생 비율이 그냥 10%가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관리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명한 경우, 고용노동부 영으로 지금 명했죠. 그다음에 예방 판례 작성 시행하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 작성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보통 지금 이 내용은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보통 이게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서 작업환경 기관에서 보통 많이들 이거를 하고 있죠. 자, 요 내용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컴퓨터 달막이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 이게 이제 인간공학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인간공학을 하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컴퓨터 달막이 조작 업무에 대한 조치가 지금 1, 2, 3, 4, 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밖에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도 정말 안 나올 것 같이 중요성 없게 생겼지만 한번 나왔다라는 거. 예,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작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와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 작업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요. 작업 휴식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 차원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건강진단 결과, 빠르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대비책에 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뇌혈관, 심혈관계 발생 위험들을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로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농약 원재료 방제 작업의 조치. 농업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업 분야가 굳이 따지자면 이게 건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제조나 기계 쪽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 분야에 있는 건데 이 농약 원재료 방제 작업 시의 조치 부분이 이것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작 전 농약재료 방제 기술과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을 할 것, 그리고 이 방제기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화학반응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막힌 분사구를 입으로 불거나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원재료 되는 과학 개방된 상태에서 버리지 않도록 할 것, 폭발 등의 방지 조치를 할 것,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보실 게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별표, 별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